한국은 기술이 떨어지지만 가격이 싸서 일본의 선박 주문을 뺏고 있다. 중국의 선박 기술은 이미 한국을 따라잡았다. 가격 경쟁도 중국이 안 된다. 이러한 개소리는 한국 양쪽에 있는 두 나라가 한국 조선업을 깔볼 때 주로 나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정작 일본과의 기술 격차는 일본의 주장만큼 커다란 격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엇비슷하며 중국의 근거 없는 허세는 실제 중국 선박의 사고를 보면 들을 가치도 없는 소리이죠. 이렇게 양국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폄하하는 이유는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많은 공학자들과 과학자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한국의 뛰어난 선박 건조 기술력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1979년) 민계식 박사는 대우조선공업 기술연구소장으로 입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입사하자마자 노르웨이 국영석유회사가 주관한 특수유조선 건조 국제입찰전에 참가하게 됩니다. 입찰 경쟁에는 30개가 넘는 쟁쟁한 기업들이 참가하면서 상당히 치열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민계식 박사는 쟁쟁한 기업들을 피말리는 수주전에서 이 프로젝트를 따내고 맙니다. 거기다 해당 유조선은 1981년 세계 최우수 선박으로 선정이 되면서 민계식이란 이름 세 글자는 조선업계에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김우중 회장은 민계식 박사를 자신의 최측근으로 삼아 곁에 두었다고 하는데요. 입사하자마자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고교 선후배 사이였던 김우중 회장과 민계식 박사는 오랫동안 함께 할 것 같아 보였지만 이내 의견 충돌로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자체 기술 개발과 핵심 산업 집중, 애프터 서비스와 고유 브랜드 강화로 회사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했던 민계식 박사와 동가 영업으로 어떻게든 사업을 확장하고 비용과 책임이 드는 고유 브랜드와 애프터 서비스를 번거롭고 귀찮은 일로 치부한 김우중 회장과의 마찰로 인해 결국에는 민계식 박사가 사표를 내면서 대우와 결별하게 됩니다. 이 소식이 업계에 퍼지자 그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불쑥 누군가 찾아오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정주영 현대 회장이었습니다. 1990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한 민계식 박사가 처음 맡은 일은 디젤 엔진 고유 모델 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첫걸음부터 순탄치가 않았는데요. 기술자를 모아 기술개발위원회를 만들고 개발 품위서를 사장에게 제출했지만 3번 모두 심각한 모욕을 당하며 거절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그냥 포기할 만한데도 민계식 박사는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발품을 팔아가며 남은 자재를 얻어와 일과 시간이 끝나고 직원들을 모아 단기통 발전 엔진을 만들어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며 엔진 개발을 해내고 말 거라는 의지를 이어갔습니다. 1997년 그동안 만들어 오던 엔진이 그럴듯한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하자 회사도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3년 뒤 2000년이 되자 순수 독자 기술로 힘센 엔진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조선업계에서 새로운 기술은 검증을 거치기 전에는 구입하려는 선주가 없었습니다. 민계식 박사는 힘센 엔진을 장착한 선박을 판매하기 위해 직접 독일 선사로 찾아가 파격 제안을 제시합니다. 독일 선박회사는 민계식 박사의 제안대로 힘센 엔진을 장착한 선박을 구입하고 3개월 뒤에 성능에 대만족하여 남은 잔금을 지불하며 총 5대를 구입해 갑니다. 독일 선박회사가 힘센 엔진 선박을 구입하자 불과 5년 만에 4%에 불과하던 세계시장 점유율이 74%까지 성장할 정도로 선주들로부터 많은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민계식 박사는 힘센 엔진의 가능성을 이용해 이동식 발전 시스템을 고안해 냅니다. 이 발전 시스템을 2007년 쿠바가 344기를 수입해 가면서 쿠바 전체 전력 생산량의 30%를 담당하며 만선적인 쿠바 전력난을 해소시키는데요. 쿠바는 전력난을 해소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자신의 지폐에 힘센 엔진 발전기를 넣어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브라질, 칠레, 이라크 등 27개국에 1000기 이상 수출하면서 10년간 세계 시장의 기술력을 증명하자 독일, 핀란드, 미국 등 외국 회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드릴십 엔진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힘센 엔진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 전력난 해소를 위해 급파되어
일본 전력난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당시 일본의 급한 사정을 알았던 현대는 직원들이 철야를 감행하면서 1개월은 좋게 걸리는 지원을 일주일 만에 해치우자 도쿄전력 관계자들도 놀랐다고 합니다. 민계식 박사의 주도로 만들어진 힘센 엔진은 현대중공업이 크게 성장시킨 원동력이 된 셈인데요. 그러나 민계식 박사의 기술 개발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대중공업에서 10년간 재임하며 현대중공업의 세계 인류 상품 보유 개수 1개에서 34개까지 늘어났습니다. 민계식 박사는 기술 개발 연구에 있어서 직원들을 몰아세우기보단 직원들은 퇴근시키고 혼자 회사에 남아 커피를 마시며 연구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물론 직원들의 노력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리더가 솔선수범을 보였던 것이죠. 자체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일찍이 알고 있었던 민계식 박사는 현대중공업을 연평균 27.4%로 성장시키며 물량을 뽑아내는 현대에서 기술의 현대로 탈바꿈시켜 세계조선 1위로 이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핵심 기술력이 없어서 로열티를 외국에 준다며 한국의 기술력을 폄하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계식 박사님처럼 일선에서 한국 기술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힘들게 자체 개발에 성공한 한국의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 베이징 인근에서 부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중국인 기술 브로커가 한국 브로커로부터 복제 부품을 구입하면서 도면도 함께 건네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한국의 브로커는 현대중공업과 제품 개발 계약을 맺은 업체였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도면을 폐기하는 조건을 지키지 않고 그대로 유출시킨 것이죠.